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드디어 제가 출연한 과학하고 앉아있네 시즌2 첫 편이 업로드됐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그리고 매달 하는 서울극장 시네마살롱 행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준익 감독이랑 박정민 배우 온다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는데 안 말아먹고 욕 안 먹고 재미있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이슈가 됐는데요. 결과에 어찌됐든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지구 멸망의 전조라고 여겨졌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수상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죽음의 천사가 첫째 아들들을 데려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스카상을 타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구 종말의 전조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장 고조와 경제 위기가 과연 레오나르도의 수상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놀라운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웃스타그램에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오스카상 수상을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레오나르도의 남우주연상 실패기는 문화적인 밈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카데미는 상 아끼다가 사람 잡겠다는 평가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리는 심정으로 세계인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남우주연상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에서 그 이름이 호명되니까 좌중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의외였던 것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본인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나오기를 은근히 기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킹 오브 더 월드 세레모니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매우 침착한 태도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분명한 수상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진 않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영됐던 한밤의 TV연의 화면을 보시죠. 2015, as the hottest year in recorded history, our production needed to move to the southern tip of this planet just to be able to find snow. Climate change is real. It is happening right now. Let us not take this planet for granted. I do not take tonight for granted. Thank you so very much. 멋져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것만 보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기가 찍은 영화도 환경 관련 이야기이고 하니까 그냥 자연보호 같은 좋은 이야기를 한 것도 같지만 원래는 좀 더 길게 소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를 바친 레오나르도가 한 이야기 전문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레버넌트 제작은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2015년은 역사상 가장 온도가 높았던 한 해였습니다. 우리 제작진은 눈을 찾으려고 지구의 남쪽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실이고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종합에 닥친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망설이지 말고 힘을 합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오염 유발자들이 아닌 지구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지도자를 지지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십억에 불우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 그리고 저 불우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탐욕의 정치로 인해 묵살되곤 했습니다. 오늘 밤 이 놀라운 시상식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행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시다. 저도 이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인인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폴루터 대신에 인간성을 지지하자는 말은 매우 간단하게 말해서 민주당을 지지하자라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보호나 휴지를 줍자, 착하게 살자 같은 있으나마나한 좋은 소리를 한 것이 아니고 다가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찍어주자는 상당히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한 거라고 봐야 합니다. 공화당 후보가 환경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혹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버니 샌더스를 지지한다고도 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밤의 TV연예에서 이 소식을 소개하던 허지웅 씨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상 소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환경 얘기 뭐하러 하는 거야? 온난화 얘기하더라고. 사실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자연과 인간의 어떤 교감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뭐 적절했다는 또 생각도 들어요. 곰 얘기도 하지 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환경 이야기가 뭐하러 하는지 모를 이야기라는 것이 허지웅 씨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저는 허지웅 씨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상 소감이 가진 함의를 파악하지 못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유명한 환경운동가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허지웅 씨처럼 공공연하게 진보 논객을 자처하는 분이라면 미국이 대선 시즌인 것을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허지웅 씨가 표출하는 띠꺼움과 비아냥거림의 정체가 뭔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허지웅 씨는 여러 차례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자신이 띠꺼워하는 경우를 언급했습니다. 그의 생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인터뷰를 꼽자면 2013년 스트리트 H 정지현이 만난 사람들에서 허지웅 씨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조롱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되도 않는 말을 들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 미스터 긱과의 인터뷰에서는 타인의 순수함과 절박함이 나보다 덜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절대악과 절대선이 존재하는 세상을 상정하고 어느 한편에만 서면 명쾌해질 것이라 착각하지 말되 마음속에는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문장을 한 가지씩 준비해놓고 뭐라 합니다. 자, 여기에 드러난 그의 문제의식이 이번 환경운동 비아냥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환경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절대악으로 상정하는 되도 않는 말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하니까 조롱하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뭐 아닐 수도 있죠. 재미있는 점은 허지웅 씨야말로 정치적 발언을 매우 즐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상 소식도 필리버스터를 보다가 알았대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조롱하는 허지웅 씨의 화법은 필리버스터를 조롱하는 종편의 화법과 묘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자는 발언을 비우는 허지웅 씨의 의견과는 별도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수상은 대단히 축하할 일입니다. 그리고 수상 소감도 대단히 감동적이었어요. 폐쇄된 생태계인 지구에서 환경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멸종할 겁니다. 시기가 문제일 뿐이죠. 이런 당연하고 중대한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허지웅 씨가 2015년 9월에 시내21에 쓴 병든 자들의 사회라는 칼럼을 인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치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자들의 멘탈은 늘 같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병들어 있다. 디카프리오 씨의 소신과 열정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떳떳하게 자신의 정치적 지지를 밝히는 미국인들 부럽습니다. 이번 주 아웃스타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